안녕하세요. 혹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마음씨 착한 선녀,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무꾼.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그 선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녀가 아니라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미담도 아닙니다. 선녀의 숨겨진 두 얼굴, 그리고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선녀와 나무꾼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름 한낮의 산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나무꾼은 땀을 닦으며 도끼를 내려놓았다. 벌써 5년째 이 산에서 나무를 베며 살았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땅떼기와 움막 같은 집이 전부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었다. 계곡물로 목을 축이러 내려가던 중이었다. 물소리에 섞여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들의 목소리. 이 깊은 산 중에?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계곡에는 3명의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아니, 여인이라기엔 그들의 피부는 빛을 머금은 듯 빛났고 머리카락은 물결치듯 흘러내렸다. 선녀였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 속 그 선녀들. 3명은 물장난을 치며 제잘거렸다. 하지만 한 명만은 달랐다. 물가에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 다른 선녀들처럼 화사하게 웃지도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지쳐 보였다. 슬퍼 보였다. 나무꾼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바위 위에 놓인 날개옷이 눈에 들어왔다. 5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나무꾼 쪽으로 미끄러졌다. 마치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날개옷을 집어들고 품에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옳은 일인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됐어? 올라가야겠다. 오늘은 일찍 돌아가자. 옥황상제님이 연회를 여신대. 선녀들이 하나둘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 명만 남았다. 조용했던 그 선녀. 그녀는 바위를 더듬었다. 1번, 2번.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무꾼이 숨은 바위 쪽을 바라봤다. 거기 계시죠? 나무꾼은 숨이 멎었다. 나오세요. 제 날개옷을 가지신 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화가 난 것 같지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무꾼은 떨리는 다리로 바위 뒤에서 나왔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이라고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얼굴을 제대로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다. 날개옷을 숨기셨나요? 저는 그저 당신이 너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름다워서, 외로워 보여서,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들렸다. 선녀는 한참 동안 나무꾼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예, 날개옷 없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어차피 전 하늘에 있어 봐야 별 의미 없거든요. 무슨, 당신만 믿을게요. 날개옷 잘 보관해 주세요. 제가 정말 돌아가고 싶을 때까지. 그녀가 미소 지었다. 슬프면서도 따뜻해 보이는 미소. 그 순간 나무꾼은 확신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운명이라고. 선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무꾼이 억지로 붙잡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먼저 나무꾼의 손을 잡았다. 혼자 사세요? 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우셨겠어요. 저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늘이 그립지 않으세요? 하늘에도 외로움은 있어요. 아니, 거긴 더 외로워요. 누구도 진심으로 날 보지 않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다. 나무꾼은 가슴이 아렸다. 전 당신을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선녀는 나무꾼의 집에서 살았다. 그녀는 정말 착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낡은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나무꾼이 산에서 다친 손을 정성스럽게 싸매주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나무꾼 저 친구 정말 복 터졌네. 선녀를 아내로 맞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나무꾼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꿈인가 싶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다니. 정말 내가 당신을 지켜도 되는 건가요? 전 가진 것도 없고 변변찮은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날 있는 그대로 봐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녀는 나무꾼을 품에 끌어안고 매우 기뻐하였다.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하늘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누굴 믿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무꾼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짐했다. 이 사람을 평생 지키겠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선녀는 달라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곤 했다. 나무꾼은 그것을 그리움이라 생각했다. 하늘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느 날 밤 나무꾼이 물었다. 하늘이 그리워요? 아니요. 전혀. 그럼 왜 자꾸 하늘을 보는 거예요? 선녀가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날 버리지 않을까봐 두려워서요. 전 이제 선녀도 아닌데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정말요? 맹세합니다. 선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혼인을 한 지 석 달이 지났다. 나무꾼은 행복했다. 매일 산에 나무를 베러 가고 저녁엔 따뜻한 밥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있기도 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말해봐요. 우린 부부잖아요. 선녀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하늘에서 저를 찾고 있어요. 뭐라고요? 옥황상제님이 선녀들을 다시 부르신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만약 제가 발각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벌을 받아요. 아주 끔찍한 벌을요. 그리고 당신도 나도! 인간이 선녀를 숨겼다는 죄로
당신도 벌을 받을 거예요. 나무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뭐든지 할게요. 선녀가 나무꾼의 손을 잡았다. 하늘의 눈을 피하려면 재산을 하나로 묶어야 해요. 제 이름으로요. 재산이요? 선녀 하늘에선 인간 세상의 것들을 일일이 감시해요. 땅의 주인, 집의 주인, 돈의 흐름까지. 만약 제 이름으로 모든 게 정리되면 저를 하늘의 선녀가 아니라 그냥 인간 여자로 인식할 거예요. 그게 정말인가요? 당신 못 믿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전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우릴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의심한다면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망설여요? 부부인데 이런 것도 못 믿나요? 나무꾼은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의 눈물을,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할게요. 당신을 지켜야죠. 선녀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전 살아요. 다음 날, 둘은 마을의 관청으로 갔다. 나무꾼이 물려받은 땅, 그가 10년간 모은 돈, 집까지 모두 선녀의 이름으로 바꾸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부인 명의로 다 바꾸신다고요? 이건 나중에 되돌리기 힘든데. 저희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선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그대로 처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녀가 나무꾼의 팔을 끼고 말했다. 이제 안심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은 언제나 부드러웠다. 계절이 바뀌었다. 나무꾼은 점점 가난해졌다. 이상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적었다. 집에 남는 것도 없었다. 여보, 이번 달 나무 판 돈이 꽤 됐는데 어디 쓴 거예요? 집 수리하는 데 쓰고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살림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당신이 번 돈 제대로 안 쓸까 봐 걱정돼요? 우리 돈인데 선녀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나무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선녀는 점점 바빠졌다. 낮에는 마을에 나가고 밤에는 늦게 들어왔다.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시장에 다녀왔다. 친구를 만났다며 대충 둘러댔다. 요즘 자꾸 늦게 오시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왜요? 의심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당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의심?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나가 있어요. 보기 싫어요. 여보, 나가라고요. 나무꾼은 집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나무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선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선녀가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낮고 빠른 하늘의 언어.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단어만은 분명하게 들렸다. 남편. 그리고 이어진 말. 남편은 걱정 마.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나무꾼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지? 뭐가 끝난다는 거지? 응, 재산은 다 정리했어. 이제 땅 팔면 끝이야. 그럼 바로 갈게. 나무꾼은 참을 수 없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요? 선녀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깜짝이야. 언제 깼어요? 방금 들었어요. 남편이라고 했죠? 누구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다시 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들었어요. 선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래요? 들었으면 들었죠. 뭐 어쩔 건데요? 당신, 대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녀가 비웃듯 웃었다. 전 원래 유부녀예요. 하늘에 제 남편이 있어요. 옥황상제님의 조카죠. 신분 높은 신선이에요. 뭐라고? 그 양반이 바람 피워서 제가 화가 나서 내려온 거예요. 어차피 날개옷 숨긴 것도 제 계산이었고요. 당신이 숨기게 유도한 거예요. 나무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봐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늘에선 이혼도 안 되고 재산 분할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바보 같은 인간 하나 구한 거예요. 바보 같은 인간. 맞아요. 당신 같은 사람 찾기 딱 좋았어요. 착하고 순진하고 의심도 안 하고 덕분에 수월했네요. 그녀가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땅은 다음 주에 팔려요. 값 잘 받았어요. 이 집도 다음 달에 새 주인한테 넘어가고요. 당신 도장 찍은 거 다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번 돈은 다 제가 썼죠. 뭐 일부는 하늘로 보냈고요. 제 남편한테 선물도 좀 보내고 화해하려면 그래야죠. 나무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왜긴요. 당신이 멍청해서죠. 그녀가 차갑게 웃었다. 사랑? 운명? 그런 거 믿었어요? 선녀가 인간 따위 사랑한다고? 우습네요. 그럼 그동안의 그 모든 게 연기였죠. 꽤 잘했죠? 당신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선녀가 날개옷을 꺼냈다. 나무꾼이 벽장 깊숙이 숨겨놨던 그것을. 이거 어디 숨겼는지 진작에 알았어요. 그냥 때 기다린 거예요. 선녀님, 이제 그만 불러요. 역겹게. 그녀가 날개옷을 걸쳤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덕분에 제 노후 자금은 마련했네요.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평생 모은. 법적으론 다 제 거예요. 당신이 준 거잖아요.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고.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 참.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 다음엔 머리 좀 쓰면서 사세요. 착하기만 해서는 세상을 못 살아요. 그제야 나무꾼은 깨달았다. 자신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선택당한 존재였다. 이용당한 존재였다. 해가 떴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무꾼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선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쓰던 밥그릇도, 빚도, 옷도 전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바닥에는 서류 뭉치만 흩어져 있었다. 나무꾼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들, 땅 매매 계약서, 집 임대 계약서, 차용증까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현실이 실감났다. 모든 게 선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정확하게는 그녀가 만들어낸 인간 신분으로, 김선화라는 이름으로. 나무꾼은 관청으로 달려갔다. 제 땅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여기 계약서에 당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그건 속아서. 속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 강제로 찍었습니까? 아니,
하지만 부인이 어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계약서도 멀쩡하고 도장도 진짜고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증인까지요? 네. 마을의 김서방과 박주모가 증인으로 서명했더군요. 둘 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무꾼은 허탈하게 웃었다. 김서방과 박주모. 선녀가 그동안 자주 만났던 사람들. 그들도 한패였던 거다. 관리 소송을 걸어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거든요. 나무꾼은 관청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무꾼이 선녀한테 다 털렸대. 아이고, 그러게 너무 쉽게 믿었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나무꾼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터벅터벅 걸었다. 집으로,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집도 아닌 그곳으로. 집에 도착하니 새 주인이 와 있었다. 아, 당신이 이전 주인이군요. 빨리 짐 싸세요. 내일까지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리했더군요. 나무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것을 챙겼다. 낡은 옷 몇 벌, 도끼 하나, 부모님 사진. 그게 전부였다. 집을 나서는데 벽장 문이 열려 있었다. 선녀가 날개옷을 꺼내 갔던 그 벽장. 그 안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무꾼은 쪼그려 앉아 그것을 집어들었다. 선녀의 글씨였다. 멍청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비웃음이었다. 나무꾼은 그 쪽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다. 아니, 던지려다 말았다. 대신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치욕을, 이 아픔을. 아직도 안 나가요? 빨리 좀 해주세요. 지금 갑니다. 그는 짐을 메고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볼 이유가 없었다. 마을을 떠나 산으로 향했다. 그가 유일하게 잘 아는 곳.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곳. 산속 작은 폐가를 발견했다. 옛날 숯을 굽던 사람이 살다가 버려진 집.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다. 나무꾼은 그곳에 짐을 풀었다. 도끼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천장의 구멍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봤다. 분노도 없었다. 슬픔도 무뎌졌다. 그저 공허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답은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배가 고파서 정신이 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곡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나무 열매 몇 개를 주웠다.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마치 늙은 사람 같았다. 이게 나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제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다. 살아있네! 중얼거림이 메아리쳤다. 아직 살아있어!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선녀는 저 어딘가에 있겠지. 자신이 털어간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겠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분노가. 하지만 나무꾼은 그것을 삼켰다. 소리 지른다고, 울부짖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선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돈도 땅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좋아. 그가 도끼를 들었다. 손에 익은 무게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그는 산으로 들어갔다. 나무를 찾아, 배기 좋은 나무를. 도끼를 휘둘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땀이 흘렀다. 손바닥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다 잃었지만 도끼질을 이어갔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나무가 쓰러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한참을 쓰러진 나무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도끼를 들었다. 다음 나무를 향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나무꾼은 폐가로 돌아와 불을 피웠다. 나무 열매로 허기를 달래고 나무숲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별이 구멍 사이로 보였다. 별이 예쁘네. 혼잣말이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선녀 없어도 별은 예쁘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이 몰려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육체의 피곤함.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나만 믿고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도 해는 떴다. 나무꾼은 일어나 얼굴을 씻고 도끼를 들었다. 산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시작했다. 혼자서. 누구도 믿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 발로 서기 위해. 6개월 후 나무꾼은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폐가는 어느 정도 수리되었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갔을 때였다. 나무꾼 양반, 요새 나무 질이 좋네요. 열심히 골랐습니다. 그나저나 들었어요? 저번에 마을 사람들 몇 명 사기당했다던데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투자하라고 꼬드기고는 돈 받아서 도망갔다나? 나무꾼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랬습니까? 그러게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 사람을 못 믿겠어요. 나무꾼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그는 돈을 받아 챙기고 돌아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잘 사세요, 선녀님. 당신 방식대로.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다.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의 자리로, 그의 삶으로. 이번엔 속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혼자서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이 납니다. 착함으로 포장된 얼굴 뒤에 탐욕과 거짓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걸 잃고서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운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야기들,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